모두 안녕. 제가 어떤 바를 거대하게 만들길 원하냐고 거대 바운티 영상에서 물었었죠. 대부분은 트윅스를 선택했어요. 자, 가장 거대한 트윅스를 만들어보죠. 먼저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죠. 봉지를 까서 썰어보면 쿠키를 볼 수 있고, 다음은 캐러멜, 겉은 밀크 초콜릿이네요. 이제 장을 보러 가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연유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유가 필요해요. 215개의 캔이요. 또한 설탕가루도 많이 필요해요. 6상자. 밀가루는 55kg. 마가린 3상자. 계란 12팩. 각 팩에는 20개의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밀크 초콜릿, 끝! 완전히 채워진 카트 2개를 끌고 계산대로 이동해요. 총 구매 금액은 $574였어요. 적지 않은 지출이네요. 먼저 트윅스에 들어갈 쿠키를 만들 거예요. 마가린 16팩과 큰 냄비를 준비해요. 마가린을 까서 냄비에 넣어요. 마가린으로 냄비를 꽉 채웠네요. 렌즈 위에 놓고 마가린이 모두 녹아 액체가 될 때까지 가열해주세요. 많은 양의 반죽을 만들기 위해 이 거대한 양동이를 사용할 거예요. 밀가루 30kg이 필요해요. 가위로 포장을 열고 밀가루를 모두 부어주세요. 녹인 마가린을 렌즈에서 꺼내 부어주세요. 설탕가루 상자를 가져와요. 상자를 까서 한 상자하고 반 상자 더 파우더를 대야에 넣어요. 또 첨가해야 할 남은 것은 계란 120개예요. 계란 6팩을 넣으면 되네요. 모두 잘 섞기 위해 이 건설용 믹서를 사용할 거예요. 반죽이 매우 단단해서 믹서를 손으로 쥐기엔 매우 피곤해요. 그럼에도 해냈어요. 이 철제 틀에서 트윅스 스틱을 만들 거예요. 먼저 안에 기름을 좀 부어주세요. 잘 펴바르고 양피지를 덮어요. 됐어요. 틀을 바닥으로 내려요. 손으로 반죽을 틀에 직접 옮겨주세요. 잘 펴주세요. 이미 하나의 틀을 완성했고, 이제 두 번째에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주세요. 거대한 오븐에 반죽이 든 틀을 넣어요. 문을 닫아요. 점화해요.
쿠키는 190도에서 밤새 구워질 거예요. 밤에 버너 쪽 부분에 쿠키가 더 빨리 익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줬죠. 아침에 모든 것이 준비된 것만 같았어요. 위에 합판 한 장을 놓고 뒤집었죠. 그런데 최악의 일이 일어났어요. 쿠키가 하룻밤 사이에 다 구워지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화가 났지만 모든 과정을 다시 했어요. 이번에는 쿠키를 24시간 구웠어요. 물론 굽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윗부분이 다 타버렸네요. 하지만 이건 끔찍하진 않죠. 칼로 상단의 탄층을 제거했죠. 끝! 쿠키가 깔끔해졌어요. 상단에 열린 부분이 트윅스의 하단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산 초콜릿의 약간을 가져와요. 2개의 그릇을 놓고 테이블 위에 있는 초콜릿을 부수고 깐 다음 그릇에 부어요. 그릇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모두 중탕식으로 녹여요. 초콜릿이 녹기 시작하고 부피가 줄어들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초콜릿을 더 많이 가져와서 더 큰 그릇에 채워요. 그리고 또 중탕식으로 녹여요. 쿠키를 스튜디오로 가져와요. 먼저 중탕한 초콜릿은 이미 녹았네요. 쿠키 위에 그릇 2개를 부어주세요. 초콜릿을 잘 펴줘요. 두 번째 틀에도 초콜릿 한 그릇을 부어주세요. 잘 펴주세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초콜릿이 굳었네요. 그 위에 합판 한 장을 놓고 트윅스 쿠키를 뒤집어주세요. 붙어있는 양피지를 제거해요. 이번에는 쿠키가 정말 잘 구워졌네요. 아빠는 틀의 안쪽 모서리를 퍼티로 덮어서 더 둥글게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 구석구석 양피지로 덮었죠. 틀을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다음 단계인 트윅스의 캐러멜 만들기가 시작돼요. 캐러멜에는 설탕가루와 어마어마한 양의 연유가 필요해요. 포장을 까고 캔 5개를 꺼내서 짜주세요. 한 번에 2개의 프라이팬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캔 10개를 따요. 연유를 프라이팬에 부어요. 슈가 파우더 한 국자를 넣고 중불에서 갈색 캐러멜로 변할 때까지 끓여주세요. 틀에 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캐러멜을 만드는 사이 연유는 아주 천천히 줄어들었죠. 끝내 캐러멜을 9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틀의 3분의 1을 캐러멜로 채워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수평을 맞춰요. 캐러멜을 밤새 냉동실에 냅두고 이제 꺼내서 틀에서 꺼내 쿠키 위에 올려요. 캐러멜에 붙어있는 양피지를 제거해주세요. 이제 구입한 초콜릿을 모두 가져와요. 이전 영상에 썼던 다크 초콜릿도 발견했어요. 테이블 위에 거대한 냄비를 놓고 모든 초콜릿을 바로 그 안에 넣어요. 끝! 이제 작은 그릇 3개에 초콜릿 큐브를 채워주세요.
중탕식으로 녹여요. 끝! 초콜릿이 녹아 액체가 되었어요. 바 상단에 부어요. 초콜릿층이 균일해지도록 주걱으로 골고루 펴주세요. 녹인 초콜릿을 모두 부어주세요. 그릇에 초콜릿을 다시 채워주세요. 녹인 초콜릿으로 울퉁불퉁한 곳을 메워주세요. 마지막으로 녹인 초콜릿엔 식용유를 첨가하고 잘 섞어주세요. 식용유는 바가 아주 아름답고 윤기나게 보이게 해줘요. 부어주세요. 주걱으로 퍼뜨려주고 숟가락을 사용해서 상단에 특징적인 모양을 만들어요. 또한 두 번째 트윅스에도 부어주고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초콜릿이 굳으면 거대한 트윅스바가 완성! 무게는 220kg! 만드는데 5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열량은 107만 8천 칼로리인데 이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자, 잘라보죠. 모두 안녕. 오늘 우리는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들어 볼 거예요. 팩을 열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보죠. 안에는 이런 작은 과자가 들어있어요. 으깨면 겉은 깨지기 쉬운 캐러멜이지만 속은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네요.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보죠. 우선 설탕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버터 한 박스, 야채 코너로 가서 레몬을 꽤 많이 담아요. 가장 크고 잘 익은 수박을 골라 카트에 담아요. 총 7개의 수박이 필요해요. 카트 2대를 끌고 계산대로 고고, 그리고 장본 것들을 내려요. 영수증은 162달러가 나왔네요. 거기다 포도당 시럽 30kg을 더 샀어요. 작업하기 쉽도록 큰 냄비에 부어요. 이번 영상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게 있어요. 아크릴 방구예요. 우리가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드는 걸 도와줄 거예요. 틀에 기름을 붓고 펴발라주세요. 양피지를 풀어서 가장자리를 따라 깊게 잘라주세요. 틀 안으로 조심스럽게 넣어 붙여요. 기름 덕분에 양피지가 잘 붙네요. 이런 식으로 방구의 모든 안쪽을 붙여주세요.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냄비를 저울 위에 놓아요. 거기에 포도당 시럽 150g을 넣어주세요. 설탕 350g을 넣고요. 물 100ml를 부어요. 스토브 위에 놓고
시럽을 끓여주세요.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온도가 147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요. 됐네요. 이제 작은 보라색 식용색소를 티스푼에 짜 넣어요. 카라멜과 섞어주세요. 아크릴 틀에는 큰 온도 변화를 가하면 안 돼요. 따라서 가열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뜨거운 물을 틀고 욕조를 채워요. 틀을 물에 담고 이제 캐러멜을 부어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틀을 채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2개의 냄비로 캐러멜을 만들어 보죠. 스토브 위에 올리고 147도까지 끓이고 색소도 섞어줘요. 두 번째 틀을 욕조로 보내고 캐러멜을 틀 벽에 부어요. 우린 7시간 동안 작업하며 캐러멜을 부었어요. 어느 시점부터 틀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차 주걱으로 골고루 덮어야 했죠. 틀을 스튜디오로 가져와요. 이미 사탕의 표면을 만들었어요. 이제 내부를 만들어야 돼요. 스키틀즈는 다양한 맛으로 나와요. 우리가 직접 수박 맛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튼실한 기계식 프레스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수박을 수도꼭지로 가져가서 흙을 깨끗이 씻어내요. 깨끗한 수박을 큰 그릇에 담아요. 프레스 아래에 여물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와 같은 금속통을 놔요. 수박을 가져다가 꼬리를 자르고 반대쪽도 자르세요. 똑바로 세워놓고 녹색 껍질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수박 펄프만 남았네요. 통에 넣어요. 금색 원판으로 상단을 덮어요. 수박을 하나 더 가져다가 같은 방법으로 껍질을 벗겨요. 통에 넣고 원판을 깔아주세요. 미리 바닥에 20리터의 빈 물통을 넣고 입구에 깔때기를 꽂아요. 나사를 돌려주세요. 금속 원판의 홈에 맞는지 확인해요. 주스를 짜내기가 매우 쉽죠. 트레이에 떨어지고 깔때기로 흘러들어가요. 온 힘을 다해 돌려줘요. 수박 2개에서 나온 즙이 부족하네요. 수박 3개를 동시에 껍질을 까서 각각을 조각으로 잘랐어요. 그것들을 통에 넣고 금속 원판을 올려요. 그대로 짜내주세요. 하나 더 껍질을 벗겨 즙을 짜요. 이제 물통이 거의 가득 찼네요. 하지만 저는 스키틀즈가 신맛이 나기를 바래요. 레몬에서 주스를 짤 거예요. 먼저 손으로 테이블 위에 굴려 안쪽을 터트린 다음 자르고 손으로 직접 주스를 짜내요. 짜낸 주스를 모두 채를 통해 통으로 부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과즙에 층이 생기고 밑에 빨간색이 가라앉았더라고요. 마셔보기로 했어요. 맛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즉 실제 수박 주스가 투명할 수도 있어요. 통을 잘 흔들면 색이 돌아와요. 안에 넣을 캐러멜을 만들려면 냄비 4개가 필요해요. 각각의 수박 주스 150ml를 부어요.
그런 다음 포도당 시럽 200g, 설탕 300g, 그리고 모두 렌지에 올려요. 냄비 중 하나에 온도계를 놓아요. 카라멜이 끓고 있어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123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버터를 까서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한 냄비에 한 조각씩 넣어요. 또한 흰색 식용색소 1티스푼 섞어요. 카라멜이 완성. 그냥 틀에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하루 반나절. 마지막으로 틀이 채워졌네요. 하루가 지나서야 캐러멜이 완전히 식어 원하는 부드러운 농도가 됐어요. 칼을 사용해서 캐러멜의 울퉁불퉁한 가장자리를 잘라내요. 한쪽 방구를 양피지로 덮어요. 그 위에 도마를 놓고 뒤집어 주세요. 틀을 벗겨요. 양피지를 제거해서 다시 뒤집어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요.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 한 방구를 다른 방구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구가 틀에서 튀어나왔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는 우리를 매우 놀라게 했어요. 두 부분을 연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양피지를 떼어내고 보니 겉면이 갈라진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화가 났어요. 글쎄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최소한 내용물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틀로 옮겨 담아요. 겉 카라멜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려고요. 다시 양피지로 틀을 덮어요. 중앙에 양피지로 감싼 고리를 놔요.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틀을 완전히 데워요. 보라색 캐러멜을 다시 만들어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 뜨거운 카라멜이 너무 세게 폭발해서 부엌 천장과 스튜디오 절반에 튀고 제 얼굴에도 튀겼어요.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을 입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지금 내 얼굴이 어떤지 보고 싶다면 설명에 있는 인스타그램 링크를 눌러보세요.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약한 분은 안 보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회복하는 동안 아빠는 스키틀즈를 완성하실 거예요. 보라색 캐러멜을 틀 측면에 부어요. 고르지 않은 가장자리를 정리해요. 빈 방구를 뒤집어요. 양피지를 떼어내고 가운데에 있는 고리를 꺼내요. 뜨거운 캐러멜로 하부 방구의 가장자리를 따라 묻혀요. 이제 두 방구를 매우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연결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음새를 따라 캐러멜을 발라주세요. 우리가 살렸던 모든 충전물을 가져와요. 칼로 조각을 잘라요. 스키틀즈 구멍으로 채워 넣어요. 이제 뚜껑으로 닫아주세요. 캐러멜로 이음새를 발라줘요.
칼로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내요. 작은 알맹이와 카라멜 부스러기를 녹이기 위해 외부에서 버너로 스키틀즈를 가열해요. 양피지 위에 너도밤나무 S를 그려요. 화이트 초콜릿을 탕으로 녹여요. 일반 주사기에 채워요. 주사기의 도움으로 먼저 글자의 윤곽을 그린 다음 안을 채워요. 초콜릿이 굳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 붙여주세요. 끝! 드디어 거대한 스키틀즈가 완성! 우리는 이걸 만드는데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었어요.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스키틀즈의 무게는 78kg이에요. 부셔보죠. 한 번에 두 가지 맛, 즉 상단 카라멜과 내용물을 동시에 먹어볼게요. 아주 맛있고 기분 좋은 캐러멜이에요. 오리지널만큼 달콤해요. 그리고 약간의 수박 뒷맛이 있네요. 이 영상의 좋아요가 2억 5천만 개가 달성한다면 여러분을 놀라게 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모두 안녕!